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먹으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. 공복에 그걸 먹으면 더 올라요.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 원래의 그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정환 의사입니다. 다이어트 핵심 비법 세 번째입니다. 마지막이기도 한데 총정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뺄 수 있나요? 지금 이 핵심 비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물을 좀 줄여라. 적정 몸무게에 맞는 적정 음수량을 지키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였고요. 두 번째는 단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. 세 번째는 무엇이냐?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입니다.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보통 필수 영양소라고 하면은 세 가지 뭐죠? 다들 아실 거예요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예요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먹으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. 그래서 필수 영양소인데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이 세 가지만 먹으면 과연 사람이 건강할 수 있나요? 이 세 가지만 먹으면 건강하나요? 건강합니까? 아니죠. 그럼 네 번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 네 번째 요소가 뭘까요?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비타민, 무기질 이런 거 떠오르는 분들 있을 텐데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 음식이 기준이니까 자, 이런 비타민, 무기질, 생리활성 물질들 꼭 필요한데 어디에 들어있냐? 바로 채소에 들어있습니다. 채소. 고기로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. 채소. 오로지 채소만이 생리활성 물질, 세포와 세포 사이의 면역과 상처 회복, 성장을 돕는 그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오직 채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꼭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이 세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채소를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도시에 살면서 과연 몇 종류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채소를 드시고 계셔요? 생각해보면 배추, 무, 콩나물 그 다음부터 생각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채소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?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. 다이어트에도 이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첫 번째, 장의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. 장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인데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돼요. 채소만이 식이섬유를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산균이 유익한 유산균이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자꾸 양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유해 유산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일단 방귀가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져요. 장에 가스 차는 거 증상에 대해 얘기한 그 편을 보셔도 나오지만 이 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요 장에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안 좋은 가스, 메탄, 암모니아,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흡수되면은 전부 다 간으로 가요. 간으로. 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갑니다. 그래서 간에서 그거를 해독을 해야 돼요. 해독을 해야 되니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 원래의 그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지방 대사가 잘 안 돼요. 그러면 그 지방이 미처 다 대사하지 못한 지방들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내장에 쌓이면 내장 지방이 되고 혈액에 흘러가면은 이제 고지혈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런 간에 제대로 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지방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. 식이섬유를 통해서 장 건강을 도와줘야 되지만 간이 편해져서 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져서 지방을 대사해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공복에 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지난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요새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 많이 유튜브에 나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. 실제로 채소를 많이 먹은 다음에 단 거를 먹으면 당 흡수가 늦어져요. 당 흡수가 빠르지 않게 돼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반찬, 나물 반찬부터 많이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, 밥도 먹고 심지어 과일이나 단 거를 먹으면은요. 그냥 공복에 단 거를 먹었을 때보다 똑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흡수가 늦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배 채우고 나서 다 잔뜩 먹은 상태에서 그걸 또 먹으면 더 살이 찔 것 같은데 공복에 그걸 먹으면 더 올라요. 더 당이 오르고 더 지방으로 바뀌는데 그나마 채소를 많이 먹는 상태에서 그런 걸 먹으면 당 흡수도 천천히 되고 지방도 더 적게 그래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. 인슐린의 작용이 좀 더 수월해진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밥을 먹으라고 했잖아요. 제대로 된 식사, 한식은 좋다.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밥 다 먹고 지금 보여주는 이 채소 반찬 사진들 있죠? 이 채소 반찬들을요. 2젓갈이라도 더 드세요. 2젓갈이라도. 시금치나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
이 한 젓갈, 두 젓갈이 사실 시금치 원래 원물로 치면 거의 한 단이거든요. 이거를 데치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려면은 샐러드 형태보다는 이렇게 데친 나물의 형태로 먹어야 정말 많은 양의 식이섬유, 내 장이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어요. 꼭 보시고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2시에서 6시 사이에 공복을 지키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참기 힘들어요. 이런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이거를 좀 더 먹어보세요. 채소를 더 먹어보세요. 나물 반찬을 먹으면 신기하게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프다, 덜 고프다 이걸 느낄 겁니다. 왜? 뱃속에서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가서 포만감을 만들기 때문이죠.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. 자, 이렇게 세 번째 다이어트의 핵심 비법,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라. 특히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나물 반찬을 많이 먹은 다음에 단 거를 먹으면 당이 좀 덜 오르고 지방도 덜 생성되니까 다이어트의 비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, 제가 3가지 핵심 비법 말씀드렸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서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. 이 사진 보시면은, 여기 보시면은 배가 굉장히 냉한 여성이 나오죠. 또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죠. 이렇게 배가 냉하면 장에 혈액이 잘 안 가는 상태, 장 운동이 저해된 상태라고 했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가스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간으로 가면 또 지방 대사를 억제해서 살을 더 찌게 하고 뱃속이 좀 안 좋게 되면 간 기능도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배가 냉한 것이 사실은 다이어트의 굉장한 적이에요. 그래서 저의 지론인데,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. 박정호 원장은 뭐만 얘기하면 다 배를 따뜻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맞습니다. 제 지론이에요. 근데 배를 따뜻하게 하시면 분명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배가 따뜻해진 화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, 배가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? 옆구리도 호쭉해진 걸 볼 수 있죠? 이게 지방도 빠졌지만 사실은요, 가스가 빠진 거예요. 복부의 장내에 있던 가스가 빠지면서 된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제 사례인데, 제가 사례들을 앞으로 보여줄 기회도 있을 건데요.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저녁에 핫팩도 대주시고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침도 맞고 배 온열 치료도 해주고요. 무엇보다도 집에서 당연히 찬 걸 먹으면 안 되겠죠. 얼음 먹고 찬물 마시고 배를 내놓고 배를 차게 만드는 행동은 다이어트에 굉장한 적이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. 배를 냉하게 하면 안 된다. 핵심 비법과 함께 배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지키시면 다이어트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